요즘 계좌 보시고 진짜 손이 멈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잠깐 확인만 해보려다가 생각보다 훨씬 큰 낙폭을 보고 이거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특히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체감 공포가 더 컸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ETF 비중 있는 분들은 숫자보다 심리가 먼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죠. 반도체가 끝난 거 아니냐, 중국이 따라온 거 아니냐, 이번엔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더 분명히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공포가 맞아요. 하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미국 반도체 조정, 중국발 불안, 그리고 수급 붕괴가 한꺼번에 겹친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위험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분리해서 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폭락의 진짜 원인을 세 겹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 사람들이 오해하는 공포, 그리고 하락을 더 크게 만든 증폭장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하락의 표면적인 촉발점, 그건 분명 반도체였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가 또 흔들렸고 그 여파가 한국 시장으로 그대로 밀려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졌고 마이크론도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ADR까지 큰 폭으로 빠지면서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국 시장은 지금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큽니다. 좋을 때도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지만 나쁠 때도 결국 반도체가 시장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AI 밸류체인과 반도체 쪽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보이면 한국 시장은 거의 자동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여기에 또 하나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 쪽에서 자립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ASML까지 급락했고 시장에선 이거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붙기 시작했어요. 즉 첫 번째 층위는 명확합니다. 미국 반도체 주가 흔들렸고 AI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충격이 한국 반도체주에 훨씬 세게 반영됐다. 이게 1차 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 반응이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시장은 반도체 조정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공포로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CXMT 공포 진짜와 가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죠.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상징처럼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버립니다. CXMT가 올라온다. 중국이 곧 한국 메모리를 따라잡는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너무 빠르고 너무 단순합니다. 업계에서 진짜로 경계하는 포인트는 CXMT가 당장 HBM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넘어선다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중국산 장비, 중국 메모리 업체, 중국 고객사로 이어지는 자립형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완성되느냐예요. 시장은 이 속도를 두려워하는 거지 오늘 당장 HBM 패권이 뒤집히는 장면을 본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차분하게 보셔야 해요. 현재 업계 시각으로는 HBM 쪽은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대략 4, 5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일반 D램도 미세공정 기준으로는 3년 안팎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당장 최첨단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주도권이 바로 무너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위협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HBM에서 한국을 바로 따라잡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범용 D램 시장을 CXMT가 빠르게 잠식하고 중국 내부 수요를 자체 공급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한국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과 시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장이 느낀 공포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시점이 과장된 겁니다. 중국 반도체 무섭다. 이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 HBM 경쟁력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건 너무 앞서간 해석이에요. 지금 시장은 중장기 구조 변화의 불안을 단기 가격에 한꺼번에 때려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서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온다. 한국 반도체 위험하다.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강하고 자극적이고 기억에도 남습니다. 그런데 투자 판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단기 촉발 요인과 중장기 구조 변화를 분리해야 해요. 지금 당장 시장이 무너진 직접 원인은 반도체주 조정과 심리 악화였고 중국 변수는 거기에 불을 더 붙인 재료였습니다. 즉 CXMT는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폭락을 CXMT가 한국 반도체를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하락이 생각보다 더 크게 보였는가? 원인보다 수급이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시장은 원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급락장에서는 원인보다 누가 얼마나 던지느냐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이번 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이 겹치고 개인은 공포 속에서 흔들리고 지수는 급격하게 밀리면서 시장 안전장치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고, 이런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악재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공포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악재가 나와도 시장 안에 매수 주체가 충분하고 수급이 버텨주면 낙폭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고 개인만 홀로 버티거나 흔들리는 장에서는 악재 하나가 증폭된 공포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오늘 시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보다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감상 실제 뉴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에 시장 안정 대책 논란도 겹쳤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안펀드 재가동, 공매도 한시 금지, 연기금 역할 확대 같은 이야기가 다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시장 불확실성 속 불공정 거래 가능성과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를 언급했고, 한국거래소도 변동성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겁니다. 이유도 무서운데 그 이유를 받아줄 수급도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공포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악재의 크기와 낙폭의 크기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낙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펀더멘털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패닉의 속도까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 반도체 조정이 직접 촉발했습니다. 둘째, 중국 반도체 자립과 CXMT 이슈가 한국 반도체에 대한 구조적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셋째, 외국인 기관 매도와 안전장치 발동, 그리고 정책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면서 공포가 실제보다 더 빠르게 증폭됐습니다. 즉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을 시장 구조가 더 크게 키운 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락을 반도체 끝, 이 한 문장으로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과민 반응이라고 봐도 틀려요.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단기 충격은 분명 있었고 중장기 불안도 분명 존재하는데 오늘 가격은 그 두 가지를 공포 속에서 한꺼번에 반영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한국 반도체가 끝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가장 예민해하는 재료들, 미국 반도체 조정, 중국발 불안, 국내 수급 붕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격에 때려 넣은 국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의 재확산이 아니라 무엇이 단기 충격이고 무엇이 구조 변화인지 그걸 분리해서 보는 일입니다. HBM 공포는 일부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생태계 자립 속도는 분명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반도체 조정은 단기 재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흔들리는 장에서는 그 단기 재료조차 훨씬 큰 폭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공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공포를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충격 이후 8월 시장은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반등 기대는 어디까지 유효한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트였습니다.